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최고의 건강관리 비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건강관리 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게 힘들어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는 달걀, 닭고기, 생선, 두부,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생선과 콩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의사들은 하루 체중 1kg당 일지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경우 하루 60지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단백질 섭취를 위해 하루에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을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려면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 우유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어보세요. 오늘부터라도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손상되면서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매일 한 줌의 견과류와 채소,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단에 항산화 식품을 추가해 보세요. 매일 블루베리 1줌, 토마토 1개, 녹차 1잔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 하나만 바꿔도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세계적으로도 짠 편에 속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많을수록 고혈압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공식품에는 소금뿐만 아니라 화학 첨가물이 많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햄, 소시지, 라면, 인스턴트 음식에는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아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국물 요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을 약하게 하고 천연 재료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짠 음식을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짠 음식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싱겁게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노년기 건강을 좌우합니다. 다음으로 꾸준한 운동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 근감소증이 발생합니다.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등이 있습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걷기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와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의사들은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이 원활해지고 뼈 건강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이 많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근육이 튼튼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노화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태우는 운동으로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달리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무릎 부담도 적어 노년층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하면 심장과 폐 기능이 강화됩니다. 계단 오르기도 심장 건강을 지키고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하루 5,000보에서 1만 보 정도 걷는 것이 노년기 건강 유지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의사들은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씩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심장이 튼튼해야 노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저하되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부상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면 하루 5분씩 균형 잡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균형 운동으로는 한발 서기, 발 뒤꿈치 들기, 벽 잡고 스쿼트 하기 등이 있습니다. 한발 서기는 한쪽 발로 10초 동안 서 있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으로는 요가나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경직을 예방하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와 목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균형 운동과 스트레칭을 실천해 보세요. 운동 하나만 바꿔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5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책을 읽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책을 읽으시나요? 독서는 뇌를 자극하고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손과 뇌가 함께 움직이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둑이나 체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퍼즐 맞추기나 숫자, 게임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뇌를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같은 일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해보는 것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뇌를 자극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취미와 사회 활동이 치매 예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밝혀졌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 활동이 줄어들고 우울증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구나 가족과 자주 교류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을 받아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취미 활동으로는 노래 부르기, 춤추기, 요리하기, 뜨개질, 글쓰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취미가 없으시다면 문화센터나 동호회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것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행을 다니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면 뇌가 새로운 환경을 학습하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사회적 교류가 활발할수록 치매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기억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오메가3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견과류, 아마씨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B군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닭고기, 견과류, 녹색 채소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블루베리, 브로콜리, 녹차 같은 항산화 식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뇌 건강을 위해서는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도한 설탕 섭취는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뇌 건강을 위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해 보세요.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대 수명이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짧다고 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쉽지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혈압을 매달 한 번씩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손상될 위험이 높아지므로 혈당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혈압과 혈당을 얼마나 자주 체크하시나요? 집에서도 혈압계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면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혈압과 혈당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다음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강한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혈관 건강식품으로는 등푸른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 녹색 채소, 귀리 등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많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녹색 채소는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혈관 건강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막아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혈관 건강을 위한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작은 식습관 변화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흡연과 과음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흡연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과 타르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과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연을 하면 단 1년 만에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흡연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금연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과음도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량의 술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과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것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량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금연과 절주를 실천해 보세요.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년 이상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작은 행복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화되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시나요?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주 웃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라는 부정적인 생각 대신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명상과 심리적 안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명상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명상을 해도 뇌의 피로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한 사람들은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자신을 위해 쉬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 명상을 실천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족,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우울감이 증가하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친구들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나요? 요즘은 전화 한 통이나 영상 통화로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가지거나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노인들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에너지를 얻고 즐거움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가끔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사회적 관계가 활발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생명을 구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노화로 인해 다양한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꼭 받아야 할까요? 먼저 혈압과 혈당 검사는 필수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도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간 기능, 신장 기능, 빈혈 여부 등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장 건강을 확인하는 심전도 검사도 추천됩니다. 암 검진도 필수입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전립선 암남성, 유방암자 궁경 부암 여성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폐 건강을 위해 폐 기능 검사나 CT 촬영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골밀도가 낮아지면 낙상 시 골절 위험이 높아지므로 뼈 건강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건강검진을 언제 받으셨나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노년기의 필수적인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받은 노인들은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꼭 맞아야 할 예방접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독감은 고령층에서 폐렴이나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폐렴은 노년층에서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상포진은 60세 이후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파상풍 예방접종입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파상풍 예방접종을 맞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예방접종을 받으셨나요? 감염병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필요한 예방접종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작은 이상 증상도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이상이 있어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이상 증상도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기에 병을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높아지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방문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갑자기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면 암,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증상은 빈혈, 심장질환, 신장 기능 저하 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변이나 대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장암, 방광암, 위장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있을 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은 심장병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체크하고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스스로의 몸 상태를 자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노년기 건강관리 비법 6가지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꾸준한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뇌 건강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신 건강을 관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예방해야 합니다. 이 6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건강관리 비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강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젊었을 때는 학교나 직장 같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생활 패턴이 고정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가 좁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작은 실천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조금만 용기를 내면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찾고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태도와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좋은 인연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풍성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라고 생각하면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사람을 향해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이게 됩니다. 웃는 얼굴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아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배울 것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안 맞을 것 같아라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과정은 언제나 설렘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도 더 다가오기 쉽습니다. 작은 만남이 큰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편견입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처음부터 거리를 두면 관계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만남이 즐거워집니다. 특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배울 점이 많고 나이가 많아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하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공유하면 인연의 폭이 넓어집니다. 나는 이 나이에는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보면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동호회,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편견 없이 다가가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픈 마인드로 대하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큰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는 가벼운 인사부터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대화할 때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관심을 표현하는 작은 행동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공감하는 태도는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울 것이 많다는 태도를 가지면 더 열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긍정적인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가르치려는 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이 참 좋네요 라고 칭찬하면 대화가 더욱 즐거워집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태도와 친절한 마음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기 쉽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존중하는 태도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친절한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작은 친절이 결국 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면 관계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따뜻한 태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따뜻한 시선과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친절을 실천하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좋은 인연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대화를 하면서 끼어들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면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줄 때는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같은 공감의 말이 대화를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한눈을 팔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맞추며 듣는 것이 신뢰감을 주는 방법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면 사람들과 더욱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배려와 경청이 좋은 인연을 만들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은 인연을 만들려면 나 자신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력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하려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 대화 주제가 풍부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감추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매력을 키우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공통된 관심사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됩니다.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더욱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행 동호회, 등산 모임, 독서 클럽, 음악 감상 모임 등 관심 분야가 다양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취미 기반의 모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 하면서 공통된 경험을 쌓으면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모임 내에서 작은 역할을 맡아보면 더 빠르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임에 가기 전에 미리 해당 분야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임에서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적인 모임에 참여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심 있는 모임이나 동호회를 찾아 참여해 보세요. 봉사활동을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요양원 봉사, 무료 급식소 지원, 독거노인 돌봄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 복지관, 공공기관에서도 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친목을 위한 모임보다 봉사활동을 통해 맺어진 인연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협력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신뢰가 쌓이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뿐만 아니라 삶의 동반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꾸준한 봉사활동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행을 함께하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행 동반자는 신뢰와 배려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관계가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 가는 여행도 좋지만 단체 여행을 이용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 당일치기 여행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도 사람들을 만나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연극, 음악회, 전시회, 영화 관람 등의 문화활동을 함께하면 대화할 주제가 많아집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강좌나 취미 수업에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행과 문화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만들면 더욱 즐겁고 지속적인 관계가 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심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나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온라인을 활용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집에서도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같은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모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먼저 소통하면 오프라인 만남도 더 편해집니다. 건강, 여행, 독서, 사진, 요리 같은 주제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그룹에 가입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점차 오프라인 모임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할 때는 정직하고 진솔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모임에 참여할 때는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기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연결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관심을 표현하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거리와 관계없이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상대를 너무 빨리 믿기보다 신중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진솔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관심을 표현하면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자신을 너무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하지만 예의를 갖춘 대화법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너무 깊이 캐묻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태도는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뢰를 쌓으려면 성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야 합니다.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신뢰를 쌓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줄이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한번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려면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나 전화를 하면 상대방도 반가워할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은 관계 유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나 취미를 기억해두고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면 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념일이나 생일을 챙기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남을 유지하려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한쪽이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기보다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인연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노력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기존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만남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좋은 인연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한 번 한 말은 책임지는 것이 신뢰의 기본입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주고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식적인 행동보다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뢰를 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존경받고 좋은 인연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신뢰가 깊어지면 상대방도 나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오래 지속하려면 상대방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때때로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운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쌓아두기보다는 솔직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점이 조금 서운했어요 라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정리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참기만 하면 오히려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되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말보다 논리적이고 차분한 말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서운한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후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지나간 서운함에 오래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감정 표현을 연습하며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보세요. 좋은 인연은 한 번 맺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는 연락은 상대방에게 따뜻한 인상을 줍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잘 지내세요? 라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챙기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가끔 꺼내어 이야기하는 것도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는 감동을 주고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연락을 꾸준히 하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는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인연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상대방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연을 오래 지속하면 인생에서 더욱 든든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인연들에게 먼저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좋은 인연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 속에서 자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좋은 인연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신뢰를 쌓으며 배려하는 태도가 좋은 인연을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좋은 인연을 오래 유지하면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은 60대 이후 어떤 인연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좋은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하고 계신 방법이 있으신가요?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중 가장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모이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간관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